네,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우리 하창봉의 주식살롱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식살롱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크릿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또 만나볼지 신윤아 캐스터와 시크릿 이슈의 문을 열어봅니다. 네, 하창봉의 주식살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시간에만 준비된 특별한 시간이죠. 바로 시크릿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크릿 이슈는 경기 침체라면서요입니다. 자세한 내용 관련 기사와 함께 미리 보기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하반기 완만한 경기 침체 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최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GDP 증가율 잠정치는 1.3%로 지난달 발표 수치보다는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는 수치가 낮고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책모기지기관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입니다.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5월 25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는데요.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이유로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통해서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기사는 독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죠. 유럽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마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1분기 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물가 급등에 따른 민간 소비 감소가 꼽히고 있는데요. 한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독일의 이러한 역성장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개의 기사를 통해 전 세계에 점차 드러나는 경기 침체 국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지수 자체는 큰 하락을 나타내진 않았고 테마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죠. 경기 침체라는데 어떤 현상이 우리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시크릿 이슈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주식살롱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시크릿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크릿 이슈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주제는요, 정말 시크릿 이슈답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답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주제가 그럽니다. 경기 침체라면서요. 다음에 느낌표예요. 이걸 왜 제가 뽑은지 아십니까? 이게 왜 저 근데 궁금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온통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시장은 또 가고 있습니다. 왜 뽑으셨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저점이 1월 3일이었어요. 저점이 1월 3일.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올라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삼성전자를 못 산 거예요. 그때가 5만 5천이 제저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23년도는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쩌지? 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 증시는 지금 거의 뭐 계속 뭐 10년 내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13,000선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겪어봤겠지만은 우리나라 1월 달에 AI 관련 로봇 기업들, 또 2월 달에부터 배터리, 3월 달에 지금 이제는 뭐 자동차 이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정말 생각보다 많이 뽑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앵커님한테도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인데 왜 장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경기와 주식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없는 건가? 이게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네. 온통 경기는 침체라고 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너무 많은 매체나 매스컴에서 경기가 나쁠 거야, 금리 올라하다 보니까 투자가분들이 계속 때만 기다린 거예요. 때만 기다리니까 아직도 주가가 내려오겠지. 근데 안 내려오면서 계속 올라갔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불안한 거죠. 경기 침체인데 왜 올라가는 거지? 그래요. 아, 그 정말 이야기를 궁금하네요. 이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그래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관련성을 한번 보죠.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볼까요? 제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네. 금리를 이제 3개월 연속 동계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죠. 네. 3.5%의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은 이제 금리를 발표할 때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작년도 한 5월 달에 2.4%였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5월 달에 1.4%입니다. 음.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제를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약한데 무역 수지도 수지. 지금 10개월 이상 적자거든요. 적자죠. 근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1위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지금 4월 달 누적 보게 되면 3위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도체가 지금 3위로 내려가서 적자 폭을 굉장히 키우긴 했는데 그랬다고 희망이 보이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반도체가 3인데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해 25% 올랐다는 거. 바로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도체가 3위로 내려갔는데 경제 성장률이 연초 2%보다 내려갔는데 하이닉스의 주가는 50% 올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투자자분들이 역대- 너무 헷갈리는 거죠. 역대 최고 적자인데. 최고 적자고 지금 2분기에는 삼성전자 2조 적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주가가 올라가니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도대체 투자가는 어디에 잡아요? 또 5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불과 우리는 2, 3주 전에 경험을 그러네요. 했어요. 뭐 미국 공장 아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돌려서 빨라야 내년에 거기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가 나올 건데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5월 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냥 다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시크릿 토크에서 이야기할 경제 성장률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한번 우리가 책에서 알고 있던 거와 너무 함께 궁금하네요. 역설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너무 왜냐면 전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뭐 영업이익을 냈다고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불과 2년 전이죠. 예, 2년 전이었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예,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인데 역대 최고인데 네. 전년 대비가 아니라. 근데 올해 또 응. 현대차는 역대 최고니까 또 올라가요. 이게 참 이게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연관성이 없을 수 없는데 없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저희가 비밀스럽게 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저도 궁금합니다. 연관성이 없으면 시크릿 토크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던 일본의 한 거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요. 1990년도에 발간된 우라카미 군요. 우리가 주식시장의 사계절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이건 지금 같이 자료 화면을 보면서 네, 너무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있나요? 이 자료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융 긴축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는 건 잰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유동성 흡수를 말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경기는 하강을 보이겠죠. 그럼 밑에 이제 세로로 글자가 져 있는데 뭐 기업들의 생산 활동 위축될 그렇죠. 것이고 경기가 각국의 제조업 침체되고. 지표는 나빠질 겁니다. 또 여기 여수 유수 기관에서 뭐 경기 침체를 의미할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적자가 날 것이고 또 재고 조정을 하반기 안에 상반기 안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매일 매스컴에서 듣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주가가 턴하는 그 래퍼가 언제냐면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제 밑에 네모 있는 생산활동 위축, 기업 실적 악화, 제품 재고 조정 이게 딱 직착금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딱 이 다음을 타개하면서 위에 굵은 파란 선이 주가인데 네. 사실 주가가 지금 현장이랑은 안 맞죠. 안 맞지만 중요한 맞는 건 뭐냐면 어떤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팍 올라갑니다. 여기서 뭐- 말하는 시그널은 시장의 어떤 호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호재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가는 그 호재는 뭐냐? 바로 긴축의 스탑입니다. 긴축의 스탑. 금리 동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왜 이 4월 달, 5월 달에 실제적으로 2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엔비디아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현대차가 아직 미국에서 공장 하나 이제 인지하려고 하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기의 문제일 뿐 6월 달이든 9월 달이든 시기의 문제일 뿐 동결의 메시지를 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는 보통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만약에 은행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금 대출 금리는 금방 오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시장에 풀려가지고 효과를 미친 대로 산업이나 섹터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타임력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주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6개월에서 12개월을 선행을 한다는 거죠. 네네. 쉽게 말해서 다음 달 6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하든 아니면 한 번 더 인상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무조건 동결을 할 수 있는 동결할 확률이 거다. 높다 보니까 주식은 3에서 6개월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선행으로 움직인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은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 기세를 죽이지 않고 이제 동결이 되니까 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는 지금 파월 의장이 안 하는 이유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사이클을 끝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푹 쥐어가지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장 시장에서 바라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금리를 상승하는 속도를 멈춰주는 거거든요. 동결. 근데 시장은 이미 그 멈춰주는 거를 반영을 하고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분기에 적자가 나오고 하와이 반도체 재고가 조정인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멈춘다는 그 시그널 때문에 물론 이 우라카미 군유의 사계절론과는 조금 맞질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는 물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언제 금리 동결에 주목하냐거든요. 여기에 시장은 베팅이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건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기업에 투자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금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도대체 그러면 우리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는 도대체 어느 쪽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섹터가 이미 미국에서 30년 정도 스탠다드 앤 포어스 모 그룹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장주. 네, 5회로. 근데 성장주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이오도 성장주고 그렇죠. 너무 많죠. 헬스케어, 콘텐츠, 엔터, 미디어도 다 성장주잖아요. 전기차 성장인데 아까 봤던 요 지금 금융 긴축 기간하고 쉽게 말해서 뭐 돌려서 언젠가는 올해 동결을 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주가 일반적인 성장주가 바이오, 헬스케어, 네. 뭐 컨텐츠, 미디어고요. 이런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성장주는 뭐냐면 고속 성장주라 그럽니다. 고속 성장주. 네. 뭐가 있죠? 고속 성장주. 고속 성장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공조가 돼야 됩니다. 글로벌 공조. 한번 알아맞혀 봐야겠다. 힌트 좀 주시죠. 20개처럼. 자, 지금 글로벌 공조가 네. 되는 게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 공조. 네, 또 AI라는 거는 지금 삼성도 중국도 한국주자 또 로봇도 공조입니다. 네, 그렇죠. 뭐 알리백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네요. 로봇, 그러니까 AI. 이쪽. 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죠. 또 아니면은 설비 투자. 아니 불황인데 설비 투자를 하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공장 짓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반기에 공장 많이 짓고 미국에 공장 짓는 그렇죠. 게 그게 전기차죠. 전기차. 이걸 고속 성장주라고 합니다. 고속 성장주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글로벌 공조가 공조. 이루어지고 글로벌 공조의 첫 번째는 왜 이루어졌냐면 미국이 중심되기 때문입니다. IRA. 쉽게 말해서 IRA는 어떻게 보게 되면 큰 그림에서는 BBB 법안이기 때문에 그는 유럽과의 공조와 똑같이 맥을 같이 하고 우리 한국 기준 놓고 봤을 때는 뭐 탄소 중립과 다 맥을 같이 하는 바로 아리백 정책가 이게 바로 글로벌 공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글로벌 공조가 나오는 상태에서 주요 대기업들이 다 참가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뭐 와닿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전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뭐 삼성이나 뭐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050년까지 아리백에 가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러면서 카펙스 투자 이루는 게 고속 성장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되는 건가요? 글로벌의 공조와 대기업의 참여도 네. 이렇게 돼서 그런 식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고속 성장주. 그래서 AI, 로봇 이런 네, 쪽. 그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 침체라면서요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퍼즐을 맞춰 보면 이 모든 퍼즐을 맞춘 각 섹터가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게 AI, 반도체, 전기차입니다. 이 세 가지 섹터가 지금 우리나라 5월 달까지 장을 주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주도 때문에 때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의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통신 종목들이 철저하게 배제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우리가 예상이 되는 금리 동결, 미국 FOMC의 금리 동결, 인상도 인하도 아닌 동결의 사인이 오면 시장은 여기서 경기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그런 쪽을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어느 하나가 끝났다고 단정 짓는 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투자분들이 배터리는 끝났어, 로봇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캐파는 조금씩 달라요. 네, 네. 사이즈는 좀 다릅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그 교집합을 하나씩 가려면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네. 번째는 뭐 요새 뜨거우니까 AI인데요. 음. 이게는 그 글로벌 공조란 단어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 다 1조 클럽 멤버들이죠. 와, 아마존, 메타, 그래요, 구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뭐 체크할 건 아니고 대부분 메타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카펙스 투자를 유지합니다. 한 300억 불 정도를.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뭐 AR 글래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세술적으로 이쪽을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래요. 공조인데 미국만 공조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도 공조합니다. 그래요. 중국의 AI의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이 바이두거든요. 음. 그래서 이 바이두가 3월 달에 거래를 종료를 했었어요. 왜 종료했느냐? 너무 이제 그렇게 나왔었어요. 정치적인 질문을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중국 바이두의 이야기로는 챗 GPT보다 네. 응답 속도나 내용은 되게 좋았대요. 근데 사실 국가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내용이 검색이 안 되고 중단했다가 오늘 정확히 오늘 공식화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마저도 움직인다 그러면 AI 관련 섹터는 상당히 주가 되는 거고. 그래요. 두 번째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그 열강일까? 이거는 뭐냐면 오세드제 패키징 업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를 보시다 보니까 네네. 시장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좋지만은 우리나라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주를 본다면 패키징 업체를 봐라 그러거든요.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나 TSMC가 생각보다 선단 공정을 가는데 더디기 때문입니다. 아, 네. 더디기 때문에 이렇게 라미네이트 서브스트레이트라든지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그래요. 폴딩 와이라든지 국내에 상당히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물류 로봇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죠. 로봇의 세계가 단순히 물류를 넘어서 이제는 서빙 로봇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생각보다 어느 쪽으로 쏠리면서 조금 다른 섹터가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밸런스 게임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면서요 왜 정시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계속 저는 머물 섹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박스권을 예상을 하시는 거고 네. 박스권 이후에 반등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쌓이는 시장에서 금리 동결로 인해서 올 것이고 고속 성장주, AI 로봇, 반도체, 전기차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 한 가지 팁 하나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시즌이 나오는 5월달, 7월달, 10월달 전후에는 자동차, 2차 전지, 헬스케어를 봐야 되고요. 자동차 이차전지 헬스케어. 지금처럼 실적이 끝났을 때는 AI 반도체, 패키징, 선단 공정, 로봇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스크린 이슈. 늘 항상 시간이 모자릅니다. 어떤 네. 이야기 했는지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침체라면서요? 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주식시장의 투자 포인트는 과연 그럼 어떠어야 되는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와 투자 포인트의 연계성 말씀해 주셔서 고속 성장주 얘기도 했고요. 자, 경기 침체 속에 투자 포인트는 어딘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게 시간 문제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던 오늘의 시크릿 이슈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하창봉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살롱 스크릿 이슈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늘 항상 시간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시간 하창봉 대표 일요일 밤 11시에 이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또 해주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래요?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이 또 석가탄신이라 그렇죠. 제가 월요일 저녁 밤 11시에 29일입니다. 밤 월요일 밤 11시에 11시, 네. 좀 약간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요 이제 기초적인 기업들 아까 반도체 이야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 부차적인 기업들하고 그래요. 또 이제 반도체나 삼성전자의 속도가 만약에 다음 주에 주춤할 때 그래요. 다시 붙어야 될 자동차나 로봇이나 AI나 이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좋습니다. 호심탄회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 이 일요일 밤, 근데 이번 주는 월요일 밤 11시에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알차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사롱의 이 기분 좋은 느낌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또 월요일 날 특집이에요.
네. 아침 8시부터 저 특집 달려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우리 하창봉의 주식살롱.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아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뵙죠. 편안한 밤 되십시오.